와우, 밀키트 시장 세계 팔이 엄청나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밀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 다듬어진 식재료와 거기에 맞는 양념 그리고 거기에 가능한 레시피를 딱 넣어서 집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레시피대로 그냥 끓이기만 하든가 아니면 요리만 하면 요리가 금방 탄생을 합니다. 이게 밀키트인데 이 밀키트 시장이 난리가 아니에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대단하다 시장 자체가. 여러분 이 시장 한번 보세요. 5년 새 밀키트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제가 이게 지표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1005.6%가 늘었습니다. 1005.6%. 100%도 아니고 1000% 늘었어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시장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유로모니터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한국 업체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아마 한국 업체가 조사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유로모니터가 조사했다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의 밀키트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구나.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5년 사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18년만 하더라도 밀키트 시장 규모가 2,67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억 9,520만 달러예요. 유로모니터가 조사한 겁니다. 5년 새에 1,005.6%가 늘었고요. 2,670만 달러가 2억 6,850억 달러가 늘어서 2억 9,520억 달러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세계 8위 규모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다음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시장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모니터가 조사한 20개국 중에 말입니다. 8이라는 이야기니까 시장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2020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밀키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느냐. 기본적으로 1인 가구가 많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750만 가구거든요. 전체 가구 중에 34.5%예요. 굉장합니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밀키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시장이 커지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시장에는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기회 요소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이 커진 데는요. 기본적으로는 외식 물가가 비쌉니다. 외식 물가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외식 물가가 비쌉니다. 보시다시피 자장면이 이제는 평균이 7,000원이에요. 서울에. 물론 제가 가는 곳은 6,000원 하는 데도 있는데요. 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이렇게 비싸니까 뭘 사 먹기가 무서워요. 삼계탕 16,846원입니다. 대단하죠. 냉면 11,308원이에요. 삼겹살도요. 거의 2만 원에 가깝습니다. 19,429원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팔 때 외식식품의 가격 상승률이 평균이 말입니다. 5%가 넘습니다. 매년 5% 넘게 올라가요. 5% 넘게 올라가니까 야,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외식 물가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12월이 4.4%예요. 4.4%. 예.
작년 9월에 9.0%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21년에 겨우 작년 2021년 9월에 3.2%잖아요. 그러면 2022년 9월은 9%예요. 그리고 2023년 9월은 4.9%입니다. 이거를 다 더해볼까요? 단순하게 더한다고 하더라도 15%가 늘어나죠. 15%가. 이건 단순하게 더한 겁니다.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15%가 16, 17%네요. 단순하게 더했는데도 2021년 대비 2023년이 18% 늘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예. 지금 3.2% 2021년에 그리고 2020년에 9.0% 예. 그 다음에 2023년에 4.9% 그러면 정확히는요 17.1%가 늘어난 거네요.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오른 데다가 다시 9%가 올랐으니까 가중평균으로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모수가 늘었으니까. 게다가 4.9% 오른 것도 9% 올란 데다가 4.9%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외식이 17%가 늘어났는데 이게 외식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외식 대신에 집밥은 먹고 싶은데 집에 또 야채 들여서 이게 오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게 다듬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집밥은 먹고 싶고 내가 다듬기는 싫고 그러니까 밀키트를 사다가 그냥 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리만 하면. 그러면 좋은 제품들이 나오니까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지잖아요. 저도 밀키트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급속 냉동을 시켜서 가는 것과 여기에 밀키트로 가는 것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에 따라서 오히려 급속 냉동을 시켜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 시장에서 김밥이 대박쳤잖아요. 김밥을 급속 냉동시켜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이 김밥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김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큰 데다가 이게 영양식이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미국 사람들도 너도 나도 또 세계인도 너도 나도 김밥 사잖아요. 한국 김밥.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저는요. 급속 냉동을 시켜서 잘 가는 것도 좋겠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은 새로 만드는 시장에다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핵심은요. 소비자의 편익입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이게 외식 밀키트는 맛이잖아요. 이게 다듬어서 갔을 때 그 맛하고요. 급속 냉동시켜서 갔을 때 그 맛하고 차이가 없다면 굳이 밀키트 안 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밀키트도 그렇고요. 또 급속 냉동식품도 그렇고요. 저는 한번 봐보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합니다.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